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바이낸스 CEO 암호화폐 투기판 내년에 끝난다. 폭발적 랠리 전망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수장이 2026년은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적 거품을 걷어내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완전히 자리 잡는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 바이낸스 CEO는 지금 이제 리차드 텅이죠. 그래서 장펑자오가 이제 CEO에서 물러나고 리차드 텅이라는 사람이 이제 최고 경영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전망을 내놓은 것을 보면 암호화폐 산업이 이제 단순한 과대 광고와 투기를 넘어서 실질적인 성장 단계로 이제 진입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개인 투자자 중심에서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이제 소유권 구조가 급격히 재편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사실이죠. 많은 상장사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 비트코인의 매집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 계속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과 이제 상장지수 펀드가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은 꾸준히 증가해서 250만 BTC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거래소 보유 물량은 5년 만에 최저치인 294만 BTC로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만 BTC로 상장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오히려 늘었고, 그런데 이제 거래소 보유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건 이제 두 가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상장 기업들이 이제 매수를 많이 해서 축적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이 물량이 전환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ETF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거래소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 쪽에서 오히려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거래소에서는 이제 거래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거래소 물량들이 ETF로 이제 많이 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좀 볼 수가 있고, 지금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가 성숙한 자산군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극심한 주기적 변동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현재 200개 이상의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 플랫폼의 기관 사용자 수도 14%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기관 거래량 또한 13% 증가를 했고요. 이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확실히 증가하고 있구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보다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제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입증을 하고 있는 데이터고요. 기업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이 포트폴리오 다각화, 이 장기 가치 보존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투기성으로 뭐 이렇게 가격 오르면 팔고 이렇게 내리면 또 사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이 단기적인 투자 성향보다는 좀 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기관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실제적으로 이제 그 부분들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기관들이 단타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단타를 하는 기관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인 투자 쪽을 많이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기술적 혁신 측면에서도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결합이 내년도 금융 인프라를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AI와 이제 블록체인의 결합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로 지금 보고 있고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되고요. 가격은 조정인데 매수는 늘었다. 비트코인 샤크의 속내는 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 국면에 이제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중형 고래를 불리는 이 샤크의 지갑들이 일주일 만에 54,000 BTC 이상을 사들이면서 저점 매수 신호를 분명히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100에서 1000 BTC인 지갑들은 최근 7일 동안 약 54,000 BTC를 추가 매수했다고 해요. 블레스노드 집계 기준 이들 샤크의 총 보유량은 357만 5천 BTC로 늘었고, 이는 최근 수개월 중 가장 강한 주간 누적 국면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조정세가 오히려 나왔는데, 그때마다 지금 이제 뭐 샤크라고 하는 이 중형 고래들은 오히려 매수를 하는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100에서 1000 BTC를 보유한 지갑의 지속적 누적은 횡보 국면이나 아니면 추세 전환 초기와 겹치는 경우가 잦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관 자금과 현물 ETF 흐름이 2025년 내내 헤드라인을 장식해왔지만 중형 보유자들의 행동은 시장 내부의 체력을 가늠하는 보조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형 고래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매수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 기사를 통해서는 뭐 중형 고래들이 그래도 매수를 좀 했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굉장히 저점에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저점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이제 나온 거래라 저점 매수세가 돌아온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비트와이즈 IO 비트코인 4년 주기 끝 2026년 신고가 기록할 것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이 비트와이즈의 매호건 최고 투자 책임자 CIO는 비트코인이 기존 4년 주기에서 벗어나 2026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허건 CIO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년 주기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2026년 사상 최고가를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전망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2026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금리나 환경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5년 10월 기록적인 대규모 청산 이후 레버리지가 이제 축소가 됐고, 규제 환경도 개선되면서 과거와 같은 급락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한 해 동안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엔비디아 주식보다도 오히려 낮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드는 이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과거에는 뭐 엔비디아보다 이제 훨씬 더 높았어요, 변동성이.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그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이 변동성이 줄어드는 원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기관 투자가 지금 가장 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장기적인 매집 성향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잘 팔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들이 조금 더 이제 강하니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그나마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성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시장이. 그리고 이제 비트와이즈는 2026년 기관 투자 참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역시 기관 투자 참여를 중요하게 보고 있죠.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메릴 린치 등 주요 금융 플랫폼의 자산 배분이 시작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 출범 이후에 친디지털 자산 규제 기조가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월가와 핀테크 기업의 채택이 그럼으로써 늘어날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 낮은 상관관계 이 세 가지 조건이 결합되면서 포트폴리오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흔들려도 끄떡없다. 위기 때 더 사는 코인 고래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코인 고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최고 경영자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일러가 이제 최근에 SNS에 더 많은 오렌지 도트 복귀라는 메시지를 게시를 했죠.
그래서 오렌지 도트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할 때 쓰는 이 표시고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매집할 때마다 이 오렌지 이 점을 이렇게 계속 찍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양들을 이제 매수한 거고, 작으면 조금 더 작은 매수량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오렌지 도트에 대한 언급을 또 했기 때문에 아마 더 매수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최근에 또 매수를 하기도 했었어요. 실제적으로 조정 과정에서 88,000달러 선에서 매수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반대들도 있어요. 이 장기 보유자들은 오히려 대탈출을 했다라고 하면서 뭐 68,500달러까지 열린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 분석 결과 이 155일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은 지난 7월 중순 1,480만 BTC에서 현재 1,430만 BTC로 보유 물량을 이제 축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BTC 정도가 이제 축소가 된 거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단기적인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오히려 팔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매도하는 세력이 있고 그걸 또 매수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이 힘의 이제 공방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힘에서 이제 매수세가 이제 강하게 나오는 매수 고래들이 더 크게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시장이 반전이 오는 거고, 이 매도 고래들의 힘이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까지도 이제 고려해 봐야 되겠죠. 지금은 근데 이제 힘의 공방이 좀 이제 그 대립 양상, 그러니까 어느 곳도 이제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횡보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힘이 한쪽 방향으로 이제 쏠리게 되면 크게 한쪽 방향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거나 추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한 거래량과 한쪽 방향으로 크게 돌리는 이런 현상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35년 은퇴 보고서 비트코인 한 개만 있어도 평생 놀고 먹는다. 뭐 아주 많이들 좋아할 만한 기사인 것 같아요. 2035년에, 근데 아직 뭐 10년이나 남았죠. 독립연구자 이 스민스턴 위드는 전 세계 약 100개 국가의 은퇴 비용과 기대 수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생활비가 높은 국가일수록 은퇴에 필요한 비트코인 규모는 커지지만 상당수 국가에서 1BTC 미만으로 은퇴 자금을 총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일랜드, 버뮤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등 이 고소득 국가에서는 연령대에 따라서 1BTC에서 최대 5BTC까지는 필요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일부 국가, 대부분의 뭐 남수단, 카메룬, 뭐 생활비가 적게 드는 국가에서는 0.01에서 0.05BTC만 있어도 은퇴가 가능하다고 해요. 뭐 이 정도면 뭐 할만할 것 같은데요. 0.01. 근데 이런 국가들은 이제 생활비가 굉장히 적게 드는 저소득 국가고,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0.5에서 1BTC 수준.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오히려 0.3 BTC부터 은퇴 자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도를 좀 전망하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상승해야 되겠죠. 지금 2배에서 60배 규칙을 적용해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생존 기간이 2배가 될 때마다 가격이 60배 상승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크게 상승한 것들을 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약 34년 시점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670만 달러에 웃돌 수 있다. 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670만 달러. 이거는 좀 이제 재미로만 좀 보시길 바라겠어요. 이거는
조금 이제 추정치일 뿐이지 이게 뭐 명확하게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이제 과거 상승했던 폭을 가지고 앞으로도 그 폭대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하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상승폭은 조금 더 이제 낮아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는 거고, 앞으로 과거의 폭, 뭐 17년 동안의 성장폭이 이 정도였으니 똑같이 성장할 것이다. 요거는 조금 그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망치는 조금 현실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현실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재미를 좀 보시고, 네. 자, 그리고 아크인베스트에서는 최근 이제 계속 이 디지털 자산 주식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서클, 뭐 비트마인까지 계속해서 골고루 담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 아크인베스트는 비트마인 1,700만 달러, 약 250억 원, 그리고 코인베이스 약 239억 원, 그리고 코위브 990만 달러, 그리고 서클 1,080만 달러, 이렇게 주식을 계속해서 자산 ETF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이 저점 매수를 지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이 이제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코인 관련 주식들을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코인베이스나 대부분 다 하락을 했어요. 최근에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 하락폭이 뭐 그렇게 만만치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거, 그만큼 뭐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언제든 뭐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뭐 이걸 그대로 이제 쫓아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투자 판단을 한번 이제 고려하실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참고 정도만 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최근에 근데 이제 테슬라 주식은 오히려 매도를 했어요. 일부 매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12만 4,867주를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사고 이더리움을 던졌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블랙록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죠. 이번 주 초부터 2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이동시키면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대부분 이체로 매도 우위를 보여왔고, 비트코인은 이제 순이익 기조를 유입해서 두 자산에 대한 블록렉에 엇갈린 전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은 이날 오전 47,463개의 이더리움을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체를 했고, 이는 약 1억 4천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거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정으로 블랙록은 주간 차트 기준 1만 2,696 이더의 순유출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 경쟁사들 중 가장 큰 폭의 자금 이탈을 보였다. 그러니까 순유출이 보여진 거예요. 이더리움에선 자금 유출이 블랙록에서는 일어났고, 근데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부 자금들이 들어오기도 해서 블랙록하고 이제 피델리티하고 좀 다른 양상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가문이 찜은 이 채굴 기업, 왜 비트코인 5,000개나 사모하나? 라는 기사입니다. 자, 트럼프 가문에서 지금 아메리칸 비트코인 이 코퍼레이션이라는 이 채굴 기업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채굴 기업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비트코인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54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면서 총 보유량이 5,098개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트코인의 조정장에서도 오히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늘려가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번 매수는 앞서 2,350만 달러 규모의 261BTC를 대량 매입해서 보유량을
5,044개까지 늘린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로 보고 있고, 지금 전 세계 상장 기업 중 비트코인 보유량 상위 20위에 지금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추세를 보여주는 건 실제적으로 이제 트럼프 가문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지금 신뢰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을 얼마나 예측하고 있느냐를 좀 판가름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에요. 이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그런데 채굴량까지, 그러니까 채굴한 것까지도 팔지 않고 계속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 회사는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을 매도를 해야지만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안 그러면 계속 손실로 잡혀요. 그래서 그것들을 손실을 어느 정도 떠안으면서까지도 비트코인을 가져가겠다라는 이제 전략이죠.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앞으로의 신뢰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미 은행들 블록체인으로 대이동 현금 시대는 이대로 끝. 뭐 은행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싱가포르에서도 이제 DBS와 JP모건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간의 토큰화된 자산의 원활한 전송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앞으로 현금 시대보다는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이 거래가 될 가능성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CVD 차트인데요. 지금 이제 갈색 고래들 아래에서 그래도 살짝 매수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는 있어요. 근데 다른 고래들은 뭐 그냥 계속해서 횡보세, 아직 이제 큰 뚜렷한 변동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갈색 고래들이 바닥에서 좀 매수해주는 거, 뭐 희망적으로 보자면 이걸 희망으로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큰 방향성은 아직 잡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